안녕하세요. 뉴스어천 대표 구종만입니다. 오늘은 충남도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연합사업 서천군민에 의한 서천군민을 위한 라디오 팟캐스트 시즌 5 농업 분야 세 번째 방송으로 서천 지역 쌀값 책정 문제 등 전반에 대해서 박대수 서천군 농민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 먼저 그 본인 소개 좀 해서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전농 서천군 농민회장 박대수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정면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업법인의 쌀 수매가 결정 구조의 문제점과 농민 참여 요구의 배경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예. 현재 서천 지역 농업법인의 쌀 수매가 결정 구조 지금 현재 6개 조합장이 이사로 돼 있고 주간 농협이 지금 서천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예. 농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묵살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농민이 직접 논의 구조에 참여하거나 최소한의 참관을 요구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쌀도 이게 벼도 그 농민이 생산한 그 생산 농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을 가서 뭐 특화 시장에 고추를 팔더라도 흥정을 하고 얼마 줄 거냐 그런 흥정을 통해서 서로 합의가 된 내용에서 팔고 사고를 하는데, 지금 이 전국의 쌀, 특히 뭐 서천도 똑같지만 전국적인 내용에서 보면 일단 나락을 사들이고 일단 물건을 받고 나중에 12월 중순쯤에 가격이 책정이 되면 가격을 주겠다고 하는 게 어떤 지금 농협의 입장이고 조공법인의 입장인 거죠. 근데 그게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를 줄 건지도 모르고 팔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또 이게 뭐 농민들만 입장만 고수해서도 안 되는 거니, 그리고 그런 가격 책정에 대해서만이라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논의하는 회의 때 방청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그 한 7, 8년 전부터 전부터 요구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농민 단체들이, 우리 특히 농민회가. 그래서 지금은 뭐 조합장들한테도 이사 법인 대표도 있지만 이사님들한테 이제 각 조합장들한테 요구사항이 그거거든요. 누가 가격을 이 가격으로 놨냐, 그러니까 막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 쉬쉬하는 것도 있지만 농민들 생산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가격 책정하는 데서 가서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우리 농민들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숱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왜 그런지도 뭐 얘기도 않는 상황인 거고, 그것이 좀 선행이 돼야 농민들이 뭐 시장이 이래서 우리가 뭐 이 가격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합의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주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항상 요구하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농민들이 그 나락 가격 결정하는 회의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그 6개 조합장과 생산자 단체 한 2명 정도는 이사로 그 등재가 돼서 그 논의 구조 속에서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오래된 그런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 쌀 수매를 했거든요. 네. 이제 대표님도 농사 지시는구만요. 예, 이제 그 아버지가 하시는 걸 이제 제가 예. 그 조공법인에 이제 그 수매를 했는데 네. 그 첫날하고 둘째 날 보니까 이제 그 수분이 이제 17.8%, 네. 두 번째가 이제 18.2%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15%의 수분을 맞춰줘야 예. 이게 이제 제값을 받는 건데 예. 그 17.28% 되니까 예. 그거를 이제 그 수분을 이제 15% 줄이는 거 이제 그렇게 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운반 비용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50만 원씩 빼고 해서 이제 그 4만 원씩 책정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4만 원씩 책정을 하고 12월 달에 이제 전국 산지 쌀 그 평균가가 나오면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 한 2만 몇천 원씩, 그러니까
쌀 60kg, 40kg에 한 6만 5천 원 선이라고 보면 예. 지금 4만 원 줬으니까 예, 한 그렇죠. 2만 5천 원을 이제 그때 주는 부분인데 예. 이게 그 농민이 생산한 쌀은 그야말로 그 농민이 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쌀을 사는 사람들이 을이어야 되는데 예. 이게 을과 갑이 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농협의 눈치를 보고 농민들이 주인인 농협의 눈치 보고 농협한테 그렇죠. 쌀값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그 잘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 참여 최소한이라도 참관만이라도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그 조합장들도 이제 그 만나보셨을 건데 조합장님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죠. 그러니까 쌀 값을 네. 도대체 이제 결정하실 때 이 가격을 누가 놨냐? 우리가 그 시세에 맞게 뭐 20만 원을 요구하고 뭐 24만 원을 요구할 때 이 가격 20만 원을 누가 놨냐고 물어보면 나는 자기는 안 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지역의 조합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가격 누가 놨냐? 난 안 놨어. 그럼 누가 놨냐고? 난 몰라. 예?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 가격을 안 놨다. 근데 서로 뭐 내부적으로 어떤 뭐 통제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 것이 좀 쉬쉬하는 자체가 이게 우리 뭐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참 우리 물건을 갖다 주고 참 이게 어떻게 팔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확실함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더 서운한 것 중에 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농민과 농협 간에 이제 벼 수매가를 놓고 갈등의 핵심은 바로 이제 논의 구조에서 이제 쌀값 그렇죠. 경쟁에서 예. 논의 구조에서의 배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현재 수매가 지급 방식이 이제 선입금하고 12월 평균가 잔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지급 방식의 어떤 문제점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적정 생산비 보장의 의미, 그 현재의 선입금 후 전국 산지 가격 평균가 차액 지급 방식이 농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농민에서 요구하는 벼만큼이라도 적정 생산비를 보장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과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선입금의 문제가 항상 이만큼부터 일단 주겠다. 뭐 그런 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중앙에서 쌀 그러니까 벼 매입 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입 자금이 4만 원 정도뿐이 줄 수 있는 돈을 내려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4만 원으로 먼저 책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 가격 4만 원을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시장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그리고 이 저가의 선입금이 항상 시장 가격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선입금을 이 뭐더러 이렇게 아니 더 높게 주려면 더 높게 주던지 뭐 그런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전에 선입금보다도 이 책정 가격, 그러니까 확정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줘라는 게 항상 해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선입금은 뭐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보령 같은 경우는 올해 6만 8천 원에 그 정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국 통계청 10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키로에 1,994원이고 그것을 40kg로 환산하면 79,78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세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뭐 한 그 반절을 준 거죠. 서천은 4만 원을 줬으니까. 근데 이게 좀 더 주면 어떤 시장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냐는 게 어떤 농민들의 입장인 거예요. 예? 밑에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그런 선입금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것은 미리 주는 돈이고 우리가 매입 자금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한번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뭔가 또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리고 뭐 그런 거고 어떤 적정 가격에 대한 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생산비 네. 관련한 이야기는 네. 그 작년에 트랙터 값이 그러니까 마력수가 뭐 80마력이라고 하면 그게 한 1,000만 원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그리고 비료값도 또 올랐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막 요소 가격이 확 올라갔잖아요. 요소수 막 생기면서 중국 뭐 안 줘서. 그렇지. 그리고 농약값이 있지. 특히나 인건비가 굉장히 지금 뭐 11만 원 했던 게 지금 15만 원, 16만 원 줘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생산비는 올라가는데 어떤 이 쌀값이 생산비나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은 가격으로 흥정하다 보니까 항상 살림이 쪼달리는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돈은 많고 나오는 것은 항상 시장 가격으로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뭐 우리 뭐 농민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정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공정 가격은 농사를 짓는 이 농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 가능함에 대한 가격으로 가해줘야 된다. 그 가격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농민의 입장인 거죠. 가격의 문제는. 예. 예. 가격은 그럼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26만 원 한 가마에 26만 원 80kg 얘기해요. 한 가마에 예, 26만 원. 예. 근데 대표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10년 전에 그 변동형 직불금을 없애고 고정형 직불금을 이제 더 이렇게 단가를 올리면서 한 얘기가 그때 국회에서 이 적정 가격에 대한 얘기가 21만 원이었어요. 10년 전에. 응? 국회에서 10년 얘기한 거. 국회에서. 예, 예. 21만 원을 얘기했는데 10년 전에 지금 따져보면 26만 원 달라가는 게 무리예요? 아니죠. 생산비란 다다익선이지 뭐. 그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도 네. 26만 원. 그러니까 우리 전농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 21만 원 얘기했다, 23만 원, 24만 원 얘기했다. 올해 26만 원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적정 가격, 그러니까 공정 가격에 대한 얘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뭐 소비자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비싸다. 왜 쌀값이 이렇게 올라왔냐고 할 수도 있지만 생산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단가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쌀을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예. 지금 한 가마에 26만 원 달라고 그래서 26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그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농민들이 각종 이제 그 농자재라든가 이런 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올른 거에 비해서 제대로 못 받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26만 원을 책정해 달라고 하는 거지만 네. 직접 쌀을 사 먹는 사람들 네. 사 먹는 게 파는 거고 파는 게 사는 거지. 네. 팔아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농민회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그 금액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정부에서 대부분 농산물 값 잡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생활비가 올라갔다고 농산물 가격에 배추 얘기하고 뭐 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도 이게 확인해 본 내용에서 보면 이 물가 지수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게 3% 이하라는 거예요. 1. 몇 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이 올랐다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이 뭐 자꾸 줄여서 56kg라고 하잖아요. 1년에 한 사람이. 한 가마도 못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감 80kg를 먹는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확 떨어진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한 공기의 쌀값을 얘기하면 이 300원에서 지금 한 260원 꼴로 확 줄은 거예요. 쌀값이 떨어지면서. 근데 지금 이제 쌀값이 올라가도 아무리 올라가도 300원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한 공기. 하루에 우리가 먹는 하루에 매일 그러니까 삼시 세끼를 먹었을 때도 1,000원 꼴도 안 된다 이거죠. 쌀값이 하루에 생활하는 그런 비용
26만 원을 얘기해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가 비싸요.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하나 비싸지 않은 거죠. 쌀값은.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정부의 어떤 물가를 잡는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자꾸 언론에서 노출이 되고 하면서 야 쌀값 26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는데 이 하나 비싸지 않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 물가에서는 이 농산물 가격이 좀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금만 올려도 저같이 지금 소비자들 네. 입장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쌀 소비량도 줄고 1인당 1년에 그 한 가마도 못 먹는 한 56kg에서 50kg대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봐야 지금 그 요구하는 300원 꼴 얘기를 하지만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정부에서 그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결과인 거죠. 그렇죠. 물가의 주범이 농산물 가격 인상. 그렇죠. 예. 그게 이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전체 음. 포션에서 차지하는 건 한 3%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 이게 하루 생활하는데 1,000원 쌀 내가 하루에 3끼를 다 먹어도 1,000원도 안 먹는 게 쌀인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밥 한 끼 먹고 나면 바깥보다 비싼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는 엄청나게 잘들 하잖아요. 아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어떻게 그렇죠. 왜냐면 또 커피 사장님들한테 혼날 일이지만 그렇게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6만 원이 가도 근데 네. 거기에 농민들이 26만 원이 가야 살아간다. 내년에도 농사질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가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자 그러면 공공비축미 가격과 농협 수매가 간의 역전 현상에 대한 입장 및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정부가 수매하는 공공비축미 가격보다 농업법인의 수매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 하고요. 농협법인이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그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드는 게 농협법인이고 농협인데 예. 그 조합원을 위해서 제의를 다 하고 있는지 이 회장님의 견해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법인이 처음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쌀값을 정하는 것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비축미가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평균 단가로 그렇죠. 수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그게 어떤 1년 동안 쌀값이 평준화가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올해처럼 우리 그 작년에 뭐 시세가 18만 원 했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2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거로 해서 그 수매를 한 건데 그게 결국엔 그 9월 되면서 시중에 쌀이 없으면서 24만 원, 25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통계 이 신문에 나온 거죠. 123개 전국에 123개의 농협 RPC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 본 것이 1조 600억, 1조 60억이라는 거예요. 올해 나락으로 농민들한테 사들여 가지고 마지막에 수익 본 게 1조 60억이라는 거죠. 엄청난데? 그렇죠.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요구하는 게 그럼 이런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올해부터 얘기를 더 막 하는 거고 올해도 쌀 생산량이 그 통계청에서는 3%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뭐 멸구 왔지 호우 피해 2차 막 보면서 많이 이렇게 수확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도 보면 서천도 마지막에 비가 많아가지고 저쪽 전북 전남 쪽 가시 문이병이 엄청나게 왔고 서천도 결국에 목도열병이 왔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닭발모가지라 하죠. 그렇지. 이게 길게 되는 게 아니고 확 꺾이는 닭발모가지가 목도열병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수확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작년처럼 그러니까 올해처럼 내년에도 똑같이 그 상반기 이후에 쌀값이 나락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올해
서천만 해도 뭐 콩재배 면적, 가루쌀 면적도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보면 결국엔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역전 현상은 내년에도 또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그러면 뭐 선입금, 선지급금에 대한 그걸 나누자. 선지급금을 이번에 줬으니 4만 원 주고 12월 중순에 주는 것이 확정가가 아닌 중간 선지급금으로 보자. 그리고 차라리 9월쯤에 마지막 확정가를 놓자. 이런 게 제 제안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선지급금과 그다음에 12월에 전국 산지 평균가로 해가지고 주고 쌀값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세 번에 나눠서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되지 내년 않냐. 9월, 그러니까 다음해 9월에 네. 최종적으로 이 쌀값 등락에 따라서 그때 이제 나머지 차액을 또 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인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고 뭐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올해도 서천도 보면 서천 조공법인도 흑자가 났거든요. 뭐 알아본 입장에서는 뭐 수십억에서 뭐 적게는 뭐 수억도 얘기하는데 수십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막 5, 60억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환원을 할 거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책은 없죠. 아직 뭐 얼마를 벌었나는 내용이 없지만 그래도 수익이 났다는 게 이제 조공법인의 입장인 거고. 근데 그것을 농민들은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40억 적자를 봤어요. 응? 근데 그것을 또 뭐 운영하는데 뭐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적자 났을 때는 어떻게 살았냐 이거죠. 응? 여태 살아온 거 아니냐? 흑자 난 것을 또 메꿔 놓는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된 거니 이것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 차익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진행을 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 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줘라. 뭐 그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세 단계로 나눠서 주라는 방법은 이제 작년처럼 올해처럼 이제 쌀값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농민들이 그 쌀을 뒤늦게 낸 분들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내고 대농들이나 좀 그렇죠. 늦게 내고 네. 그 쌀가 인상의 어떤 그 재미를 톡톡히 봤을 뿐이고 이 소농들은 그림의 떡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뭡니까?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저는 그 선지급금을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농민들 중에서도 대출을 받거나 농협에 대출을 받거나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자는 다달이 내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내는 방식이 12월 달에 한목에 이제 그 일괄해서 내는 방식도 있지만 매월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농민들의 이제 그 채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방식을 그리 달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행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천에 전체는 안 했지만 동서천 농협은 2년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매월 그러니까 월급제로. 그렇죠. 계약재배 분에 대해서 매월 월급제로. 면적에 맞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내내 자금이 떨어지니까 중앙의 자금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없어졌죠. 2년 하다가. 그거 없어졌구나. 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 수입액이 그 가령 1,000만 원이면 그거를 그 추수 전까지 그렇죠. 이제 10개월이면 10개월 나눠서 그 n분의 1로 나눠서 월별로 이렇게 해서 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쌀값이 떨어졌으면 그 차액은 토해내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한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환수 조치를 한 번 한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주라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역시도 또 쌀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거 역시도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그거 역시도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번째에 대한 것은 자 지금처럼 네. 선지급금이 오고 다음에 이제 12월 중순에
뭐 지금 입장에서는 확정가라고 해서 예, 주잖아요. 예, 예. 그것이 시장 가격이겠죠. 어, 지금의 시장 가격.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1조 60억을 벌은 거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그 뭐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안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협 법인들이 이제 RPC들이 그 수익이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서 그 많이 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농민들한테 좀 환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협은 지금도 이제 뭐 조공법인에서 수확인해서 각 6개 조합으로 나눠져서 농협에 이렇게 뭐 이제 지분대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인 생산자 벼를 출하한 농민들한테 들어오지는 않죠. 1대1로. 그게 농협에 가서 뭐 이런 내용으로 다 쓰다 보면은 나라 거를 팔아가지고 돈인지 뭐 은행 예대마진은 봐서 이게 한 돈인지 모르잖아요. 농협에 들어가면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입장인 거죠. 자,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천쌀, 철원 5대쌀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그 당해년도 예. 결정 가격 수매한 뒤에 이제 판매 후에 이제 수익 창출 방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고 있다고 그러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이 경기도 이천쌀이나 철원 5대쌀처럼 농협법인이 당의 쌀값을 결정하고 예. 그 가격으로 수매한 뒤 판매 수익을 남기는 방식을 이 서천에도 도입되면 예. 기대되는 효과.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농민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나 법인 농협에 대해서 압박을 계획하고 계신지야. 그런 내용도 좀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예. 그 뭐 이제 그 이천쌀이든 철원 5대쌀은 이제 브랜드가 확실히 잡히면서 그 양반들은 그 한 9월 초가 되면 확정가를 놔요. 아 예. 예. 지금도 벌써 찰 먼저 놓고 그리고 뭐 5대쌀은 뭐 수확도 제일 먼저 하니까 그리고 그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먼저 놓고 수확을 하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만큼 가격으로 팔겠죠. 뭐 그런 게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저도 이제 법인의 노력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게 서천도 보면은 이제 설야 쌀이 굉장히 설야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친환경 단지를 통해서 막 그 급식도 나가고 막 했던 것이 처음에 있었죠. 설야 쌀이. 근데 지금은 서천 설야 쌀이라고 하는 유통은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막 팔기가 어렵다는 거죠. 쌀로. 그러다 보니까 벼로 출하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지금 조공법인이 그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죠. 그런 그 전문 경영이 아니고 농협 직원이 거기 와서 대표를 맡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있었고, 근데 이게 쌀 파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게 뭐 설에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야, 전국에 쌀이 그렇게 많은데, 너도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제 해보면 기존에 이렇게 대줬던 사장님 계신데 이걸 확 띄고서 어떻게 딴 거 받고 그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뭔가 하자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개척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킨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안 팔리면은 도와달라고 하든지 지자체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차라리 뭐 지자체에다가 뭐 서천 쌀 판매 소비 본부를 하나 만들어서 출량이든 개인이든 내내 쌀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천 쌀을 좀 개인들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지자체의 노력도 좀 필요하고 그게 어떤 조공법인의 문제로만 자꾸 해서 못 팔겠다 하면 결국엔 농민과 조공법인의 관계지 이게 서천군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이 이천쌀은 어떻게 해서 다 팔리고 있는지 5대쌀은 어떻게 해서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 뭐 첫 시작부터 한번 고민해 보면 우리 서천 설야쌀도
팔 수가 있다. 그리고 가격을 좀 비싸게 팔아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그 뭐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2천 그 쌀이라든가 그다음에 5대 쌀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가격 형성이라든가 우리가 이만큼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그 이상의 판매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저 시장에서의 그 소비층이 그렇죠. 이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예.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만 서천 같은 경우는 이 설야쌀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은 같은 품종의 쌀이라 하더라도 이 가까운 전북의 동진쌀. 동진이나 예. 신동진 예, 쌀이나 신동진. 이런 거에 비해서도 서천 쌀값이 그 좀 싸다. 그래서 농민회 쪽에서 그거 가지고도 말씀 나눠 그 그렇죠.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예. 한 년, 2년 동안 이렇게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음. 지금 전국의 벽값을 보면 이 뭐 2,000쌀, 1,005대 쌀 이후에 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그나마 이 경기미 그 밑에 충남 뭐 이렇게는 시장 가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전남 전북쌀이 네. 이 충남 쌀을 넘어섰어요. 벽값을.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쪽 그러니까 토질하고 이쪽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밥맛에 대해서는 이 충남 쪽이 훨씬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령, 서천, 그러니까 당진이 시세를 놔야 이렇게 충남은 이렇게 당진, 예산, 아산 돌아서 부여, 논산 돌아가지고 서천, 보령이 쌀값을 놓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서천 쌀이 전국에 제일 밑바닥 벽값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노력을 안 했다 보니까 그냥 훅 내려온 거죠. 그런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갈수록. 그러니까 조공법인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물어보면 야 그 많은 별을 어떻게 판다니. 근데 대표님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서천에 10,000헥타르를 농사를 져요. 벼농사를. 근데 거기에 한 8만 톤이 이제 벼가 생산이 되는데 그 조공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2만 톤뿐이 안 돼요. 나머지 6만 톤은 어디로 가? 뭐 대농들이 갖고 있어서 팔기도 하고 또 도정해서 팔기도 하고 또 다 나가기도 하고 벼로 갖고 있다가요. 근데 2만 톤을 또 그 RPC에 넣었는데 그것도 다 못 판다고 하면 그건 서천을 다 전부 다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2만 톤의 서천 이 벼값이 농협에서 어느 정도를 시세를 해줘야 이 6만 톤 나머지 이 벼가 그 높은 가격으로 받고 출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공법인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 거죠. 항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조공법인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제값받고 팔 수 있게 위해서는 조공법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이제 계속 1,005대 쌀이나 이런 것들처럼 지금의 그 이 조공법인 운영 주체들 요걸 좀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쌀 잘 파는 게 그 저 가장 좋은 그 저 직원 아닐까요? 그렇죠. 그 조공법인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하지만 공채를 법인 대표는 공채로 해야지 않냐. 공채로.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항상 되풀이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 근데 뭐라도 하나 관철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싸우고 뭐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풀어갈 숙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지금 전 각 지자체마다 각각의 동일 품종의 쌀을 가지고도 이게 설야 쌀이라든가 또 당진 해나루 쌀이라든가 뭐 신동진 쌀이라든가 이름만 달리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들을 하잖아요. 이거를 충남에서 그 친들이든 뭐든 삼광이든 뭐든 이거를 그 하게 되면 단일 브랜드로 해가지고
충남도부터 각 지자체 그다음에 그 도내 그 지역 농협들이 요거를 단일 브랜드를 가지고 이거 그 저 판매하는 방식, 그 홍보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바꿔보면 안 될까요? 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제일 간단한 것은 어. 국가가 쌀값을 정해주면 돼요. 예? 그러면 물론 그렇지. 경쟁도 하지 않고 예? 농사짓는 사람들도 어. 싸우기도 편고요. 농협도 편고 그럴 거예요. 국가가 아까 얘기했던 공정 가격으로 올해 쌀값은 26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방맹이 투드리면 국회에서 방맹이 투드리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할 얘기가 없네. 그러니까 이거 뭐 경쟁이 심하다 막 그렇게 해서 못 팔겠다 가격이 저기랑은 도저히 안 된다 뭐 그런 것의 최고 상수는 국가에서 매입하는 게 상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이제 쌀값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장기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와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쌀값 문제로 이 농민하고 농협 간의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예. 이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하고, 그러면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업법인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일단 대화를 좀 열어놓고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보면 그리고 뭐 수차례 얘기했지만 쌀값이 농민값이다. 어떤 생존의 문제로 봐야지 이것을 시장 가격,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이런 시장 가격으로 자꾸 보면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대농들은 어떻게든 삽니다. 근데 이제 뭐 요새 소농들도 이제 어르신들이 거의 이제 재배를 관두고 하다 보니까 소농들도 뭐 최소 만평, 그 정도 이제 소농이 되고 뭐 적게는 이제 한 6천 평 이하가 이제 소농이 됐는데 옛날에는 뭐 그렇게 하면은 대농이라고 했겠죠. 근데 대농들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소농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이런 시설, 뭐 콤바인이나 이런 트랙터가 없는 이런 인건비의 문제, 기계 이런 비용의 문제들이 자꾸 올라가고 들어오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 10마디 짓는 분이 계세요. 근데 왜 그냥 선제 주지 뭐 이렇게 어렵게 줘요. 근데 거기에 딸려 있는 이 농민수당, 뭐 직불금, 뭐 그런 거 직불금도 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짓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엔 이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대농들한테 이제 토지가 이제 이관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예? 쌀값을 어느 정도 줘라 마라 뭐 얘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양반들은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단가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거거든요. 대농가들은. 그래서 이게 결국엔 이 소농가들이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시골에서 대농가들 둘 살면 어떻게 한대요? 응? 소농가들도 있고야 같이 사는 거지. 그런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농협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게 이 농촌이라고 하는 이 쌀값은 쌀값만이라도 그러니까 숱하게 많잖아요. 농산물들이 뭐 수십 개, 뭐 수백 가지가 되는데 쌀값만이라도 농협이 야 이것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농민들 입장에서 책정을 해주자. 그리고 우리가 쌀값이 농협에서 차지하는 쌀값 매입 가격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거 뭐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벌고 다른 뭐 그런 데서 돈을 벌더라도 쌀값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단가로 줘보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살림을 하자. 그런 게 어떤 저는 합의고 대화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또 품목이 한두 개 늘어나면 좀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이 생산한 농민이 주장하는 단가에 대해서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도 어떤 뭐 자존감도 올라가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뭐 의지의 문제고 뭐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뭐 실천의 문제다라고 자꾸 봐지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농민들 쌀값 폭락도 폭락이고 농민들의 영농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위협하는 요인이 생산비도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처럼 이렇게 그 극한豪雨에 의한 피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깨시무늬병하고 이제 목도열병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병해충도 지금 그 창궐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 외에도 그 농민들이 이제 그 농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그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들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농자재가 폭등이라든가 인건비, 기후 변화 등 이에 대한 그 농민회의 활동 방향이나 혹시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관심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뭐냐라고 하는 지금은 또 관심은 많이 있겠죠. 뭐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좀 상향된 관심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그 기후가 자꾸 나빠지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비가 와도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막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도 보면은 2년 3년 사이로 확 바뀌다 보니까 어떤 기반 시설, 그러니까 들판도 끄떡은 물이 차잖아요. 맞아. 그리고 다랭이 농 같은 경우는 맨날 허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후의 문제가 비단 이 농민들이 그냥 다 이렇게 떠안고 가야 되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한 또 관심, 그리고 이 뭐 가격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농민에는 그런 관심을 많이 받으면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안전하고 또 어떤 가치 있는 이런 농산물을 만드는 게 또 어떤 농민들의 입장이라 보거든요. 이게 사실 그 식량이야말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가장 큰 그 먹거리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큰 안보인데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 수익 개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일정 물량을 쿼터로 이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쌀 농사를 안 지면 그거 쌀 농사를 안 지면 직불금 주고 저 타작물을 짓게 되면 뭐 거기에 따른 그렇죠. 직불금도 주고 하잖아요. 예. 이게 결국은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다 보면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다 보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아찔하거든요. 그렇죠. 올해 일본이 그 쌀 품귀를 빚으면서 예. 덩달아서 우리나라 쌀이 일본에 수출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서 올해 이제 그 쌀을 5%만 적게 생산을 하게 되면 제값을 받는다라는 게 농협 앞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적정 적정 생산량 해서 이게 사실은 그 재배 면적이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기후 위기가 와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흉년이 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게 다 흉년이 오는 거 아니고 한쪽에는 잘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대국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생산한 쪽에서는 이제 그때는 이제 고가에 이렇게 팔아도 이제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올해 논콩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벼를 재배하지 않고 봄과 작기를 달리해 가지고 이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논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썩거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또 판로가 없어서 지금 또 걱정 아닌 걱정들 하는 그런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가 정책이 농업 정책이 결국엔
땜빵식의 정책이라 그렇다고 보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콩을 자 메주콩이 지금 이제 흰콩 메주콩이 뭐 5,000원, 6,000원대로 이렇게 거의 했는데 비쌀 땐 7,000원이었고, 근데 지금은 뭐 시세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서리태도 뭐 10,000원, 12,000원이었던 것이 작년에도 많이 나와서 7,000~8,000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뭐 많이 하면 뭐예요? 가격이 싸지고 뭐 그런 또 가루쌀도 정책 안에서 그거 하면은 직불금을 먼저 주고 뭐 비축미 양도 늘려준다고 해서 막 이래저래 부랴부랴 대농가들 했는데 올해처럼 비가 자주 와가지고 피해본 논도 엄청나게 많고요. 결국엔 그 정책을 따라가다가 잘된 경우도 있지만 올해처럼 자꾸 농업 입장에서의 소득에서는 빵꾸 타는 거고, 그런 것이 이 따라한 농민들의 입장이 농민들이 잘못한 거냐, 정책을 집행하고 했던 이 국가가 잘못한 거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 게 좀 농민들을 어떤 이 회의, 큰 원탁 회의 안에서 데려다가 뭐가 필요한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생산자들이 현장에 맞는 정책을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다. 큰 회의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그냥 뭐 탁상 정책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없어진다. 그리고 현장에 맞게 간다. 근데 그래야지 처음에는 바뀌지는 않겠지만 뭐 한두 개, 두세 개, 1%, 2% 바뀌다 보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 10%가 되고 올라간다 보거든요. 예산은 매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가 어떤 현장에 맞게 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예. 하지 못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그 농촌에 농민들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우리 뭐 저 사는 지역도 그렇고 대부분 85세 이상 되신 분이 이제 우리 마을도 한 60%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이 이 농촌 뭐 안에서는 굉장히 급격한 인구 감소가 닥쳐올 굉장히 큰 위기다. 그러다 보니 그 어르신들이 했던 산 밑에 논들은 다, 산 밑에 밭들은 다 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거주 면적도 줄고, 그러다 보니 농지가 줄니까 당연히 생산 것도 줄어들 테고, 아까 말씀하셨던 큰 재난이, 큰 기후 변화 통해서 그런 큰 위기가 왔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고 있다. 이게 비단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큰 관심과 걱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기회에 좀 더 농촌이 진짜 심각하구나. 뭐 소득을 떠나서 생활하는 그런, 그리고 인구 관련한 것도 더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